프랑스 최고의 미식가들이 내 요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강한 향신료는 유럽에선 통하지 않아.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국의 맛이 어느 날 갑자기 유럽 미식계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산 해산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1초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 한국에서만 요리해온 제 손끝에는 이제 칼자국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한석진. 5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로 날아온 미친 셰프죠. 한국에서는 꽤 성공한 셰프였어요. 서울 한복판의 한식의 혼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내고 밑반찬을 준비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식, 이대로 한국에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저를 뒤흔들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계 기업가 김태우 사장님의 후원으로 파리 11구의 작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픈 첫날 예약은 단 3테이블.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이었죠. 그나마도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네요. 라며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석진 씨,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프랑스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아요.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프랑스인 수석 셰프 피에르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한식은 결국 로컬 푸드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파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현지화해야 해요. 한식의 정체성은 조금만 남기고. 피에르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주방장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마늘과 고추를 다지고 있는데 피에르가 코를 막으며 들어왔어요. 석진 씨, 이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도망갈 거예요. 좀 줄일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내 요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어요. 피에르,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요리를 너는 하루 만에 판단하지 마. 한식의 향과 맛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이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떡하죠? 피에르와 프랑스 셰프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김태우 사장님이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어요. 석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상황이 어떤가요? 2달 동안의 적자 기록표를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석진 씨, 나는 당신의 실력을 믿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해보죠. 한식의 깊은 맛과 이탈리아식 플레이팅의 조화. 어떨까요? 사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30년 경력을 걸고 파리에서 한식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 해산물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최고급 식재료보다 뛰어나다고. 웃기지 마세요. 미슐랭 스타 셰프 마르코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 도전이 저와 한식의 운명을 바꿔놓을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김태우 사장님의 제안 이후 저는 이탈리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라 페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했어요. 파리 미식계에서 주목받는 기회였죠. 첫 미팅날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라 페스타의 총주방장 마르코 파비아니는 이탈리아 미식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마르코 총주방장님,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만남이라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제 열정적인 제안에 마르코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를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죠. 흥미롭군요, 석진 씨. 하지만 한식의 강한 향이 이탈리아 요리의 섬세함을 해치진 않을까요? 한 달 동안 여러 시안을 주고받았어요. 마침내 해산물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콜라보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최고급 해산물을 활용한 특별 메뉴를 선보이는 거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샹젤리제 거리 인근 고급 호텔에서 열린 메뉴 테스팅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탈리아 전복보다 크기만 하지 맛은 어떨지 의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에르를 비롯한 프랑스 셰프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산물은 지중해의 깊은 맛을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산이 그걸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한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베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때 김태우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석진 씨, 우리 한식의 진가를 보여줄 때예요. 한국산 해산물의 우수성을 증명해 봅시다. 사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셰프, 피에르 셰프 여러분. 한국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통영에서 나는 해산물은 그 신선도와 맛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제가 직접 한국에서 최고급 해산물을 공수해 오겠습니다. 마르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산물을 공수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질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유럽 해산물과 경쟁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한국의 통영 양식업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고급 전복과 굴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을 특별 주문했어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대금을 마련했죠.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닙니다. 한식의 미래가 걸린 도전이에요. 행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들과 프랑스 셰프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도 느껴졌죠. 두 나라의 요리 철학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D-1, 내일이면 한국 해산물이 도착하고 이틀 후면 행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레스토랑에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홀로 남은 주방에서 칼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30년 이걸로 증명하겠다. 전부 다 썩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새벽녘 피에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레스토랑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한국산 최고급 해산물들이 모두 상해버린 겁니다. 행사 당일 새벽 3시, 저는 평소처럼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비릿한 냄새. 어젯밤에는 분명 없었던 냄새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저를 덮친 건 끔찍한 비린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영에서 공수해온 명품 전복, 굴 그리고 각종 해산물들이 모두 상해버린 거였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완벽했던 해산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에르였습니다. 석진 씨, 오늘 좀 일찍 왔네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죠? 피에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뒤로 열려있는 냉장고를 향했어요.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국산 해산물이 이 모양이란 말입니까? 피에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외침에 주방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10도. 해산물을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온도였어요. 냉장고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온도가. 변명 마세요. 당신이 자랑하던 한국산 해산물의 실체가 이런 겁니까? 이걸로 어떻게 오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겁니까? 마르코도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피에르가 재빨리 마르코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석진 셰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행사에는 수십 명의 미식가와 언론인들이 초대되어 있어요.
2시간 후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메인 재료가 이 모양이라니요. 마르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피에르의 고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모든 셰프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역시 한국 요리사는 이 정도라는 판단이 읽혔어요. 이탈리아 셰프들 우리가 경고했잖아. 한국산 해산물은 여기선 안 통해. 이 행사는 망했어. 차라리 취소하자.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죠. 30년 요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한국 해산물의 우수성은 이게 다였군요. 김태우 사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냥 포기할 순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저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분의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발신자 이름은 박철민.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셰프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대형 행사 준비하신다면서요? 목이 메어왔어요. 그때 주방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냉장고 고장으로 해산물이 모두 상해버린 일 행사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일. 형님, 혹시 지금 대체할 해산물이 필요하신 거죠? 그럼 통영굴은 어떨까요? 통영굴? 형님, 제가 지금 통영에 있어요. 어제부터 굴 양식장 취재차 왔는데 이번에 수확한 굴이 정말 대단해요. 철민의 말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문제였어요. 특송으로 보내면 이틀이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철민은 즉시 통영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제 눈이 커졌어요. 통영굴의 크기와 색감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르코 셰프, 피에르 셰프, 그리고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행사를 이틀 연기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굴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행사 연기가 결정되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통영굴이 지금 파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철민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행사가 이틀 연기된 후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모든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한국과의 통화를 마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 통영 바다에 가 있었죠. 과연 그 굴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석진 씨, 괜찮아요? 김태우 사장님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음이 가득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는데도 사장님은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냉장고 고장 한 번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석진 씨,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통영굴이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석진 셰프, 레시피 회의 시작합니다. 피에르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보여준 통영굴 사진이 그를 조금은 움직인 모양이었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코와 다른 셰프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메뉴 구성을 위한 노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진 셰프, 그 통영굴로 어떤 요리를 선보일 계획인가요? 마르코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할 수 없었어요. 한식의 정수를 보여주면서도 유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리여야 했죠. 통영굴을 주 재료로 한 3가지 요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 방식의 굴김치, 2번째는 굴죽, 그리고 마지막은 굴석쇠구이입니다. 잠깐만요.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치라고요? 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유럽 사람들에게 내놓을 생각인가요? 또다시 시작된 대립.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피에르 셰프, 김치는 단순히 맵기만 한 음식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감칠맛은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특히 굴과 김치의 조합은 최고의 맛을 냅니다. 피에르는 회의적이었지만 마르코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걱정은 재료였어요. 통영굴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미식 평론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 섞인 반응이었지만 통영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이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그런 특별한 굴이 있다면 기다려볼 만하겠군요. 저명한 미식 평론가 장뒤봉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어요. 다음 날 김태우 사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석진 씨 대사관의 도움으로 통관 절차가 빨라질 거예요. 내일이면 굴이 레스토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미식 평론가들도 이 한국산 특별굴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모두 참석 의사를 확인했답니다. 그날 밤 철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철민아, 자고 있니? 굴이 내일 도착한대. 정말 고맙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저도 잠이 안 와요. 너무 설레고 긴장돼서요. 걱정 마세요. 그 굴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형님의 30년 요리 인생을 건 도전 꼭 성공하실 겁니다. 철민의 응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에서 후배에게서 받는 이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30년 한식 인생을 건 도전이자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진짜 한국에서 온 굴이 맞나요? 믿기지 않는군요.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 장뒤봉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장 안은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식가와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콜라보레이션 행사, 그리고 통영굴의 유럽 데뷔 무대였어요. 레스토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최선을 다했죠. 저 역시 새벽부터 주방에 서서 통영굴로 만든 3가지 요리를 완성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어요. 석진 셰프, 준비는 다 됐나요? 손님들이 곧 오십니다. 김태우 사장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영굴 요리 3가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첫 번째 요리는 통영굴 김치였어요. 신선한 통영굴을 특제 김치 소스에 버무려 30분간 숙성시킨 요리죠. 두 번째는 통영굴죽이었어요. 고소한 쌀죽에 통영굴을 넣고 은은하게 끓여낸 요리였죠. 마지막 3번째는 통영굴 석쇠구이였어요. 숯불에 직접 구운 굴에 특제 양념을 발라 한국적인 풍미를 최대한 살린 요리였습니다. 행사는 김태우 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르코, 피에르, 그리고 제가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석진입니다. 30년 동안 한식만을 요리해온 셰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한국 통영에서 공수한 특별한 굴입니다. 이 굴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최고 품질의 해산물이에요. 제 소개가 끝나자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해산물이 정말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장뒤봉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온 굴이 맞나요? 믿기지 않는군요. 유럽의 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건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굴은 한국 통영에서 이틀 전에 수확되어 특별 운송 시스템을 통해 파리까지 왔습니다. 통영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로 특별한 조류와 청정한 환경 덕분에 굴의 크기와 맛이 독보적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미식가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더 강해졌어요. 먼저 이탈리아 팀과 프랑스 팀의 요리가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미식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역시 자국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식팀의 통영 굴 요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통영 굴 김치입니다.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이는 요리를 보며 미식가들의 표정이 경직되었어요. 아마도 김치 특유의 향과 색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건 꽤 강한 향이군요. 어느 미식 평론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김치에 버무려진 굴을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식가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시 한 입, 또 한 입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군요. 장 뒤봉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김치에 발효된 맛과 굴의 신선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화롭습니다. 두 번째 요리 통영 굴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식가들의 반응이 더 빨랐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죽을 맛보았고 놀라움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식감과 굴의 감칠맛이 정말 일품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요리 통영 굴 석쇠구이가 나왔습니다. 숯불 향과 함께 테이블에 놓이는 굴을 보며 미식가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바로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식가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가 퍼져나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감탄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경이롭군요. 굴 본연의 맛을 이렇게 완벽하게 살리면서도 한국적인 풍미를 더한 이 요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장 뒤봉의 말에 다른 미식가들도 동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레스토랑은 갑자기 열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우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석진 씨, 해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요리에 감동했어요. 마르코와 피에르도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석진 셰프, 당신의 요리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식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한 기분입니다.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석진 셰프. 한식의 강한 향과 맛이 유럽인들에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모든 편견이 깨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에도 저는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현실일까요? 제 요리가 파리 최고의 미식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보내준 굴이 도착했어. 정말 대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들이 모두 감탄했어. 정말요? 형님, 너무 기쁩니다. 내일 행사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철민아, 혹시 통영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바다도 보시고 직접 굴 양식장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우 사장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통영을 직접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마르코와 피에르도 함께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석진 씨,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입니다. 유럽 최고의 셰프들에게 한국 해산물의 원산지를 직접 보여준다면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며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시작이다. 30년 동안 꿈꿔온 한식의 세계화,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통영 굴 하나가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모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석진 셰프, 이 통영 굴을 정기적으로 수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총주방장. 앙드레 뒤푸아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 파리 미식계에서는 한국 통영굴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통영굴 행사의 성공은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참석했던 미식 평론가들의 호평이 각종 미식 잡지와 블로그에 실렸고 유럽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 해산물에 관심을 보였죠. 석진 셰프, 우리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 코너를 만들고 싶은데 컨설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발효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워크숍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우 사장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석진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한식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르코와 피에르를 비롯한 유럽 셰프들과 함께 한국 요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효기술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석진 셰프, 한국의 발효기술은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군요. 우리 유럽 요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의 질문에 저는 기꺼이 한식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식과 유럽 요리의 새로운 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치의 발효기술을 활용한 이탈리아 피클, 고추장의 감칠맛을 더한 프랑스 소스, 그리고 물론 한국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개발되었어요.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대해 한식을 소개하는 특집을 방영했고 유명 요리 잡지에서는 통영 굴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석진 셰프, 당신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나요? 인터뷰 중에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단지 한식의 가치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위기의 순간에 고향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죠. 저를 구해준 것은 통영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철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성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식의 가치와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석진 셰프,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미식 저널의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한식의 발효기술을 유럽 요리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이 유럽 요리와 만나면 어떤 새로운 미식 경험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음식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세계 미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통영굴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 냉장고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식품 보관 기술이죠. 레스토랑 주방에 설치된 특별한 냉장고를 마르코와 피에르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통영굴 행사의 성공 이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해산물 손상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의 김치 냉장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는 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냉장고를 개발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각 식재료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마르코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놀랍군요. 우리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치 냉장고의 도입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레스토랑 전체의 식재료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각 식재료별로 최적의 보관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셰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그 효과를 실감했어요. 식재료의 신선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음식의 맛도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석진 셰프, 이 기술을 우리 레스토랑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피에르의 요청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식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다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곧 파리의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한국의 식품 보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김태우 사장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 우리가 한국 김치 냉장고의 유럽 유통권을 확보했어요. 이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식품 보관 기술로도 한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레스토랑을 넘어 한국 식품 기술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에 만족하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석진 셰프의 김치 냉장고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의 식재료 손실률이 30% 감소했어요. 이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파리의 유명 셰프장 위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유럽 요리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보존 기술은 미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김치 냉장고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기자의 보도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패가 오히려 한식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다니 정말 운명이 저를 이끈 것 같았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혁신, 그것이 바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와 기술 전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통영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죠. 철민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마르코와 피에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통영 앞바다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파리 행사의 성공 이후 저는 마르코와 피에르를 포함한 유럽 셰프들과 함께 통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통영 굴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풍경에 호기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웠죠.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영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맑은 바다는 처음 봅니다. 지중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마르코의 감탄이었습니다.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철민의 안내로 우리는 통영 굴 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된 굴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어부들의 모습은 유럽 셰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굴을 양식하다니. 이 정성이 바로 통영 굴의 비결이군요. 피에르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한국 식재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통영에서 우리는 직접 굴을 채취하고 현지 요리사들과 함께 다양한 굴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코와 피에르는 한국 조리법에 자신들의 기술을 접목시키며 새로운 요리를 창작하기 시작했어요. 석진 셰프, 이 경험은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식재료와 조리법의 깊이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르코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영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는 현지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배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키워낸 해산물로 우리는 세계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앞으로도 한식과 유럽 요리의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손을 들어 제안했어요. 석진 셰프, 우리 매년 이런 교류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와 요리를 배우는 거죠. 한식과 유럽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요리 페스티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한식의 세계화가 아닌가요? 그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마르코 셰프. 우리 함께 새로운 미식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유럽과 한국의 셰프들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0년 한식 인생을 바쳐온 저에게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꿈을 향해 저는 이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통영 굴 한 개였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한식이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